안녕하세요.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. 2021년 10월 26일 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,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추가 대책을 또 이번에 발표했는데, 제가 사실 이 10월 26일 날 그 발표안이 나오자마자 리뷰를 해서 올렸는데, 제가 나중에 보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찍게 됐고요. 그래서 약간 화질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날의 발표 내용이 보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DSR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목차에 보면 추진 배경이 나오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. 구체적인 관리 방안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핵심 목표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공고화, 전부 DSR 얘기입니다. 뭐 DSR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급중 분야 맞춤형 관리.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상호금융 이런 쪽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관리를 좀 더 하겠다 이런 거 같고요. 차주 단위 DSR 산정할 때 카드론 포함하겠다.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. 그 다음 세 번째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인데 보면 전부 분할 상환입니다. 이자만 내던 것들을 분할 상환 유도하겠다. 그럼 그 내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DSR 원래 예정되어 있던 2단계, 3단계 그 시행 일자가 당겨집니다. 현재는 이렇습니다. 현재는 집값이 6억을 넘거나 그리고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게 돼 있죠. 은행권은 40%, 비은행권은 60% 이내에서 조절하고 있는데요. 이 시행 시기를요. 원래 2단계가 2022년 7월에 예정돼 있었거든요. 이걸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거고 3단계는 2022년 7월부터 하겠다는 거죠. 2단계는 보시면 1단계를 포함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 넘어가는 분들도 차주 단위 DSR 적용하겠다. 3단계는 다 필요 없고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겠다. 이런 내용이죠.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 시기가 당겨진 겁니다. 그 다음 이금융권, 비은행권에 대한 DSR 기준을 강화하겠다. 60%에서 50%로 하향 조정하겠다.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. 예를 들어서 내년 그러니까 집을 매수 계약을 해놨는데 또는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 받는 시점이 내년이신 분들, 그러니까 뭐 잔금을 1월 달에 한다거나 2월 달에 한다거나 또는 뭐 3월 달에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만약 그 바뀌는 규정 때문에 본인이 대출을 한다고 축소되는 케이스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꼭 차주 단위 DSR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이제 DSR을 각자 맞추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은행이 40% 기존부터 맞추고 있고요. 보험권이 뭐 70% 안에서 이제 어떤 손님한테는 90%도 팔고 어떤 손님한테는 뭐 50%도 팔고 이렇게 해서 평균 70%를 팔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상호금융도 그렇고요. 쭉 이랬는데 이 조정 비율을 은행이야 뭐 그대로 40% 하는데 보험사도 20%나 낮추고요. 상호금융 50%더 많이 상호금융 50% 낮추네요. 이런 식으로 평균 DSR을 더 강화하게 된 거죠. 그렇게 되면 차주 단위 DSR에 해당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이 DSR이 전체적으로 다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렇지 않아도 지금 DSR 때문에 정작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진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신용대출을 우리가 DSR을 계산할 때 7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. 비주거형 부동산도 10년으로 나눠서 계산하고요. 그런데 이 신용대출도 이제 앞으로 5년, 비주거형 부동산도 8년. 그러니까 기존에
그 비주거용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거나 내가 신용대출 쓰고 있다거나 그런데 내년에 이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DSR 맞추는 게 더 어려워지겠습니다. 그리고 상호금융권에 대한 맞춤형 규제도 있습니다.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. 뭐 그 은행 쪽 이런 데들이 많이 막히면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우리가 새마을이나 단위농협 이런 데 이제 그 상호금융 쪽으로 많이 흘러갔거든요. 그렇게 풍선 효과가 뭐 그냥 풍선 효과라 지금 그게 아주 그냥 풍선이 터질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. 그 다음 차주단 DSR 산정할 때 이제 카드론 포함하겠다 이런 내용과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. 뭐 기존에 대출이 여러 건 있는 사람들은 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끔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. 그 다음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질적 건전성은 결국 그 분할 상환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주담대 분할 상환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급번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그렇고 신용 대출도 그렇고 분할 상환을 유도해서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. 이자만 낼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줄어들겠네요. 그 다음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. 그 다음 적합성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,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즘 규제가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 하는 건데 집 살 때 우리가 기존 집을 처분 조건부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, 그다음 본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쓰지 않았는지 규제하는 뭐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에 대한 그 주택 매수 금지 조항에 그다음 그 자기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그 생활안정자금 받을 때 이 돈을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뭐 이런 추가 약정에 대한 이행 여부. 그다음 신용대출 1억 원 초과했을 때 뭐 1년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잘 이행되고 있는지. 그리고 또 나오네요. 9억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. 뭐 대표적인 이제 규제 사항들인 거죠. 이런 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좀 더 점검을 강화하겠다. 이런 거고요. 그다음 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10월 14일 날 이미 발표가 났죠. 이게 뭐냐면 그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서 실제로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사실 패닉에 빠졌었거든요. 그래서 전세 대출은 총량한 데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런 내용과 또 있죠. 그 분양 잔금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14일 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수요자들한테는 현재 그 자기 소득의 100%까지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걸 실제 심사하고 판단해서 집행하는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할까 싶어요. 번거롭고 귀찮아서. 네. 뭐 잘못해줬다가 나중에 뭐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 굳이 이걸 할까?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 농민들한테는 이 차주단위 DSR 확대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뭐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 나와봐야 알겠네요. 이 부분은요. 내용이. 그 다음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.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이번에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가계부채가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플랜 B 내용이 또 있어요.
그 첫 번째가 DSR을 더 강화할 수 있다. 아까 말씀드린 금융회사 그 평균 DSR을 좀 더 규제한다든가,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을 추가 조정한다든가,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든가, 네, 뭐 어마어마하네요. 무시무시합니다. DSR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당분간 이 선의의 피해자가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전세 대출 받을 때도 상환 능력을 좀 더 그 충분히 고려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, 이런 내용들인 거고요. 그 다음, 여차하면 스트레스 DTI를 도입하겠다. 이렇게 되면 뭐 대출 계산할 때 정말 더 많이 어려워지겠네요. 네, 시행 일정이 나오는데 시행 일정은 1월 1일부터입니다. 뭐 이 상호 금융에 관련된 내용만 빼고는 전부 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. 이렇듯 대부분의 내용이 DSR 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당장 내년 초에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집 매수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2022년 1월, 2월, 3월, 4월 이렇게 상반기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실제로 타격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금융기관 대출 접수가 뭐 긴 곳이 대부분 석 달 전부터 가능하니까 바뀌기 전에 DSR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접수를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새로운 내용이 뭐 있는 건 아닌데, DSR이 생각보다 빨리 2단계, 3단계가 시행되고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생길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은 들고요. 걱정되는 건 이제 이렇게 DSR 강화가 되면 DSR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상품, DSR 규제를 덜 받거나 안 받는 그런 대출 상품으로 풍선 효과가 더 심해질 것 같다, 이런 좀 우려도 듭니다. 간단하게 리뷰해 봤는데요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DS 관련해 가지고 뭐 궁금하시거나 뭐 문제가 좀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십시오. 네.